일단 인사 한번 또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프리카로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 시티인데 일단은 이거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디트로이트가 지금 OPS가 647, 캔자스 시티가 705로 양팀 다 OPS 차이가 꽤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오늘 양팀 다 투수들이 리즈 올스이나 세스 루고나 다 우한 투수입니다. 그래갖고 서로 간에 양팀 간에 우한 투수들을 상대를 하니까 R, 라이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디트가 홈이니까 AC, 캔자가 원정이니까 A, 어웨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또 낮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할 때, 또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에서 낮 경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R, H는 뭐며 옆에 있는 거 D는 뭐며 이런 것들 특정 상황에서 변경되는 이런 특정 컨디션 속에서 변경되는 OPS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빠따가 떨어지거나 상승하거나 한다 이런 것들 표시를 해놓은 거고, 제가 좀 알록달록하게 해놨거든요. 이제 조금 그 전이랑 비교해서 지난 이제 열흘에서 2주 정도 사이 기간 동안 이게 빨간색이면 좋은 거고요, 말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고, 파란색이면 떨어졌다는 건데, 여기 뭐 오른쪽 보면 여기 좀 진하게 빨간색이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상승했다. 뭐랄까 최근 그러니까 빠따 분위기라든지 불펜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겠죠. 단순히 순위 외적으로도. 일단 뭐 경기 내용 자체는 저는 뭐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일단 리즈 올슨 작년에 데뷔했지만은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투수고, 올 시즌 출발도 아주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3.80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공도 글쎄 그렇게 썩 좋은지 모르겠고,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는 피홈런도 일단 적은 것 같고, 작년에는 103이닝 동안 14방이나 맞았는데 올 시즌 21이닝 동안 아직까지는 피홈런이 없고요. 그 작년에 이제 이닝만큼 삼진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103이닝 동안 83개를 맞았는데 올 시즌은 21이닝 동안 23개, 이렇게 비율상으로는 많아진 느낌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포모어 시즌이 아주 이렇게 막 달갑지는 않은 시즌 출발 좋지는 않은 올슨이고, 세스 루고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친구가 원래 불펜으로도 많이 뛰었지만은 선발로도 나왔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 시즌도 선발로 나왔을 때 나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직전 경기 볼티모어한테 5.1이닝 4실점, 티홈런 2방, 이게 조금 흠이긴 하죠. 근데 뭐 그거는 볼티모어가 워낙에 또 빠따가 세기도 했었고, 그런 점들에서 괜찮게는 봅니다만은 그냥 직전 경기는 조금 아쉬웠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가 최근 빠따도 조금 캔자보다는 분위기가 좋았었고, 다만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안 좋아진다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불펜도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1위답게 원래는 사실 최근에 이거보다는 좋았었거든요. 한 1.7에서 1.8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불펜 전체 1위입니다. 일단 선발 투수상으로 세스 루고를 좀 쳐주고 싶기는 하네요. 다만 이거 루고 역시 이렇게 홈이나 원정을 봤을 때는 통상 원정에서는 많이 약해진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팀 다 8.5 기준, 여기는 옆에 있는 숫자는요, 오늘 경기 8.5점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동안 디트로이트는 언더가 6번, 오바가 4번, 센 캔자는 언더 8번, 오바 2번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언더를 일단 찍고는 싶네요. 디트로이트 사실 디트로이트 빠타가 좋아져 봤자다, 그냥 이 정도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 시즌 디트로이트가 리그에서 홈런을 또 가장 못 치는 팀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쪽으로 좀 볼 것 같고, 사실 뭐 분위기상으로도 캔자가 나쁠 것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토론토한테 지금 3연승 달리고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이 경기는 뭐 불투명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선발도 사실은 어느 한쪽에 큰 절대적 우세 이런 것들도 보기도 어렵고, 빠따나 뭐 불펜이나 전부 다 애매해가지고 저는 그냥 캔자승의 언더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볼티모어 대 오클랜드인데, 볼티모어는 에이스 코빈 번즈가 나오고, 오클랜드 스트리플링인데, 코빈 번즈가 시즌 초반에 그래도 잘 휘어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조금 가끔씩 이닝 못 먹고 좀 처맞을 때,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삼진 숫자라든지 볼넷 숫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만족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좀 홈런이 많다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 근데 뭐 오클랜드가 딱히 뭐 홈런을 잘 치는 팀도 아니고, 사실상 지금 올 시즌에 홈런 28개,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빠따가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긴 한데, 일단 코빈 번즈는 리그 최고의 커터를 구사하는 투수기도 하고, 다만 이런 것들 홈에서는 아쉬워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 볼티모어 빠따가 워낙에 좋죠. 최근 뭐 일주일 기준으로는 애틀랜타보다도 강한 빠따가 볼티모어였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불펜이 예년 같지 않은 거는 아쉽긴 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운용 가능한 불펜을 보면은 볼티모어 쪽이 오클랜드가 가진 것보단 낫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열흘에서 2주 정도 동안은 오클랜드의 불펜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들, 뭐 어제도 보면 메이스 밀러가 양키스 그냥
잠식해버리고 되게 대단한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 경기 오클랜드와 이 경기를 진작에 앞서 나가면서 이런 승리조가 투입되는 것들 그런 그림을 좀 그리기가 어렵기는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티 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바를 보는 거는 볼티가 스트리플링을 어느 정도 공략을 해주겠지만은 요즘 번즈의 최근 기세를 봤을 때는 그리고 요즘 올 시즌 MLB의 이런 MLB 돌아가는 꼴이 이렇게 에이스급 투수들 사이영에 도전할 급의 투수들이 생각보다는 고전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요즘 7.5 기준으로는 오바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볼티승의 오바 이렇게 보고 있고 최대 마행까지도 한번 넘겨짚고는 있긴 합니다. 번즈가 물론 볼티모어 캠든 야드로 홈으로 쓴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통산 미러키 시절에도 밀러파크에서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정보다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토론토 대 다저스 이게 참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배시시 올 시즌도 얘가 통산 보면 이렇게 홈이나 원정 차이가 극심한 투수거든요. 얘가 근데 올 시즌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홈에서는 1점대 방울인데 원정에서는 6점대 방울이거든요. 그 정도로 편차가 큰 편이고 모르겠어. 얘는 작년에도 그게 심했는데 올 시즌도 그렇더라고 초반에는. 양팀 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상으로는 빨딱 서 있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우한 투수들을 상대를 하고 각각 홈이나 원정에서 밤 경기일 때 이럴 때는 양팀 빠따가 올 시즌 평균 오피스보다 훨씬 더 높게 찍히죠. 그래서 일단 개빈 스톤은 그렇게 믿을 구석이 별로 없어. 얘가 스프링 캠프에서는 엄청 잘했는데 정작 시즌 들어와서는 그냥 애매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시시 이렇게나 우타자한테 강하고 좌타자한테는 조금 비교적 약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다저스 빠따는 좌타를 상대하고 우타를 상대하고는 다 힘들어요.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바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은 배시시 조금 호투를 해줄 수도 있겠다? 홈에서 잘하는 만큼. 왜냐면 배시시 이렇게 구위가 아주 뛰어난 건 아닌데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워낙에 많고 좀 이렇게 상대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피칭을 잘해준 선수거든요. 홈에서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일단 오바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오바가 안 난다면 그만큼 배시시 호투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요즘 다저스 돌아가는 꼴도 약간 의심스럽고 이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막 승리 이런 것들이 좀 예측하기 힘든 것 같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어제 불펜을 상당히 많이 쓴 편이었었고 토론토는 어제 경기가 5회에 끝나는 바람에 불펜을 한 명도 안 썼습니다. 일단 저는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왜 맨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게 많은 만큼 이것도 이런 점에선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이런 점에선 저기가 좋아 보이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순위를 내비치기가 힘들어요 좀. 특히나 이 경기는 분명 바다상으로는 다저스가 나아 보이고 이런 뭐 올 시즌 OPS 차이라든지 이런 특정 컨디션 속에서 OPS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다저스가 좋아 보이는데 근데 또 홈 배신 이런 것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저는 오바 정도만 오바를 보는 건 그만큼 다저스가 어느 정도는 배신을 털어먹어 주겠다 그 소리거든요. 저는 일단 오바를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바를 안 보면 이거는 토론토 쪽을 봐야 되는데 토론토 1.5프레임 받아도 배당 1.57밖에 안 돼가지고 그거보다는 그냥 오바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게 7.5 오바가 막 1.7배면 괜찮은데 8.5 오바가 1.71배다? 솔직히 말해서 맛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대 시카고 컵스. 제가 아까 말했던 올 시즌에 특히 아메리칸 리그 이런 원래 유력 선수들이 사이영 도전하던 그런 선수들이 조금 부진하고 비교적 부진하고 이런 뭐 좀 지명도가 떨어지는 투수들이 방어 레이스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다투고 있다.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 방어 1위가 아마 이 커터 크로포드일 거예요. 0.66 경기 5경기 나와가지고 27.1이닝 이닝 소화가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방어율만큼 훌륭한 상태다. 이름 그대로 커터 크로포드. 커터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입니다. 커터랑 포심이 모두 다 이렇게 좀 상위권 피칭으로 이렇게 좀 잡혀 있고 얘도 아쉬운 거는 이 보스턴 홈구장 펜웨이 파크에서 좀 통산 약한 편이었어요. 오늘 경기도 홈인데 홈에서 5.17 원정에서 통산 3.49였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는 홈에서 2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5.2이닝 무실점 다 무실점하긴 했어요. 이마나가 쇼타도 이제 데뷔 시즌부터 4인 올 시즌 지금 4경기 21.1이닝 동안 0.84 결국에는 오늘 선발 투수 둘 다 0점대 방어를 보이는 선수들이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쌓아온 거는 거의 없는 수술이지만은 내용상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일단 그런 것들이 보이고 양팀 빠따들도 딱히 뚜렷하게 이렇게 좋은 점은 안 보입니다. 이런 특정 조건에서 좋아진다거나 최근에 뭐 빠따를 아주 잘 쳤다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는 안 보여요. 물론 보스턴이 지난 2경기 동안 클리블랜드 상대로 16안타 10안타 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여준 것도 얼마 없고 특히 크로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뛰었는데 매년 뭐 4점대 방어율이나 3점대 끝자락 찍고 뭐 그런 정도여가지고 보여준 게 없는 투수인데
그래서 언제 나가리가 될지 모르긴 해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마나가도 역시 지금 20이닝 정도밖에 안 던진 만큼 표본이 부족하긴 한데 좀 포심 구종 같이 1위에요. 같이 이렇게 일본에서 건너온 야마모토에 비해서 야마모토는 제가 어제 이 포심 피안타율이 3할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마나가는 1할 1푼 5리. 메이저리그 빠따들이 이마나가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저는 이마나가 측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건 어느 한쪽의 승패보다는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렇게 좀 시카고 컵스에 빠따가 많이 좀 처진다는 것도 이런 것도 보면 뭐 보스턴 보시는 분들은 보스턴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그냥 언더 가는 게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뉴욕 매치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이것도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는 선수 호세 부토가 나오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마일스 미콜라스인데 미콜라스는 올 시즌 6.5 정도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호세 부토는 1.65입니다. 물론 경기 3경기밖에 안 뛰고 16.1이닝밖에 안 하긴 했는데 작년에도 이 친구가 나름대로 작년에도 그래도 좀 솔리드한 모습 보여주긴 했었어요. 42이닝 동안 볼넷을 23개나 주고 올 시즌도 16이닝 동안 볼넷 9개. 볼넷이 리스크긴 한데 그만큼 피안타는 적은 편이고 좀 삼진 같은 거 능력도 있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참고하는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이 좋은 거고 파란색이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배럴 타구 비중이 상당히 낮다. 배럴 타구라는 거는 상대 타자가 이 상대 투수의 공 쳤을 때 95마일 이상의 속도로 쭉 날아가는 거. 빠른 속도로 내야를 관통한다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먹힌 타구가 안 되는 안타가 될 확률이 높은 공이고 또 이제 발사 각도가 15도 이상 이게 땅으로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날아가게 되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그만큼 안타가 될 확률이 높은 공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배럴 타구라고 하는데 호세 무토는 배럴 타구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래갖고 그냥 호세 무토는 괜찮은 투수다. 표본은 별로 없지만은 그런 얘기고 미콜라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게 많았지만은 이런 거 몰리나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이룰 때는 3.28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니즈너라든지 뭐 콘트레라스 이런 친구들이랑 할 때는 미콜라스가 좋지 못했다. 제가 몇 명 이렇게 세인트루이스 투수들은요 어제 뭐 다코다 헛슨도 그렇고 몰리나와 합을 맞췄을 때 좋은 점들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몰리나가 얼마나 훌륭한 포수였는지 그 빈자리를 세인트루이스가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싶은데 그만큼 미콜라스가요 올 시즌의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좀 가끔 막 이닝2터 모습 보여주고 7이닝 8이닝 먹으면서 실점 적게 하고 그런 것들 가끔 보여줬지만은 올 시즌 포스가 썩 좋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것들 오늘 보면은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빠따는 약간 침체긴 하나 이런 조건들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반경기 이때는 그래도 올 시즌 평균 OPS보다는 빠따가 좋아진다. 반면 매치는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이런 경우에는 올 시즌 평균 오피스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양팀 다 최근 불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하네요. 내일도 다 쓸 수 있는 상태라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매치 승의 언더 쪽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데 매치의 낙승을 보기에는 마이스 미콜라스가 매치 빠따들 상대로 꽤나 잘했습니다. 마이스 미콜라스가 통산 140 타석이나 상대를 해가지고 피안타를 2하 3분 8리 이렇게 괜찮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매치 승의 언더 쪽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언더는 무섭지. 일단 미콜라스가 개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호세 무토라고 해가지고 올 시즌 방어력이 좋긴 합니다만은 아주 뭐 믿음직한 투수도 아니고 언제든지 뭐 오바가 날 수 있는 그런 팀이긴 하니까. 다만 이제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 건 세인트루이스가 올 시즌 홈런 페이스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못 치는 팀이 지금 세인트루이스예요. 16개로. 이게 세인트루이스가 뭐 아레나더라든지 골드슈미트 이런 친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홈런이 꼴찌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빠따의 우위도 그렇고 일단 매치 쪽을 좋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애미 대 워싱턴 이 경기 사실 안 가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트레버 윌리엄스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 작년에 5.55였는데 올 시즌 2.91 상당히 좋은 출발입니다. 대부분의 경기들에서 한 5이닝에서 6이닝가량 먹으면서 피안타 적고 볼넷 적당히 잘 안 주고 이러면서 꽤나 솔리드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러자도 같은 경우는 이 트윌에 비해서는 일단 뭐 폭발적인 구위 같은 거 가지고 있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유형의 그런 투수인데 올 시즌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직전 경기는 뭐 6이닝 2실점 3진 6개 이렇게 잡긴 했지만은 올 시즌 지금 6.58에다가 삼진 숫자나 뭐 피안타 숫자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들지만은 볼넷도 많고 피홈런도 꽤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러자도는 예년에 비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래도 지금 마이애미가 주력 그 프론트라인 선발들이 다 이렇게 좀 부상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러자도가 조금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그리고 양팀 다 이렇게나 빠따들 보면은 최하위권에 속하죠.
그나마 요즘에 워싱턴이 조금 치고 있지만은 좌한 상대로는 약한 모습도 보였고, 또 좌한 상대로 밤 경기 표본은 부족합니다만 이렇게나 안 좋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팀 불펜 따져보면은 그래도 마이애미보다는 워싱턴 쪽이 좀 더 이렇게 최근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워싱턴이 어제도 추격하는 그림이었는데 피네건 같은 애들도 쓰고 윈즈 같은 애들도 쓰고 하면서 남은 괜찮은 불펜이 하비밖에 안 남았어요. 좀 애매하네. 저는 그냥 최근 양팀이 8.5 기준으로는 언더도 이렇게나 오버보다는 언더가 많았던 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봐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냥 나는 애매하면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작년에 비해서 확실한 좀 타저 투고 시즌처럼 보인다고 얘기도 했었고, 저는 애매하면 요즘에 언더 가는 편인데 그 정도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 경기, 이거는 사실 선발 투수로 보나 뭘로 보나 다 애매해. 일단 크리스 세일, 알렌보다는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뭐 구속도 오르고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은근 실점이 많습니다. 지금 방울 4.38 정도로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크리스 세일의 모습,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비교적 이제 피안타 같은 게 원래 적고 9위형 투수인 만큼 피안타 같은 거 적고 좋은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로건 알렌도 지금 방울 5.06, 생각보다 안 좋아요. 작년엔 이제 클리블랜드가 3명의 신진급 선수들이 테너 바이비, 로건 알렌, 개빈 윌리엄스 이렇게 3명의 선발 투수들이 다 신인이었는데 3점대 방어를 기록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테너 바이비가 조금 괜찮은 거 말고는 둘 다 개빈 윌리엄스 못 나오고 있고 로건 알렌 이렇게 좀 부진한 편이에요. 그래갖고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있어. 알렌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해가지고 올 시즌에 홈에서는 부진하고 원정에서는 좋거든요. 통산 성적도 그렇고, 이 경기는 또 밤 경기인데 낮 경기보다는 밤 경기 때 안 좋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갖고 저는 일단은 애틀 쪽을 좋게 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8.5는 난 오바도 좀 보고 싶긴 하네. 요즘 그니까 이거는 애틀랜타가 작년만큼 빠따가 아주 막 지배적이라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애틀랜타 보면은 클러치 때 정말 강하다, 경기가 애매하게 흘러가면 어지간하면 이 경기를 잡는 쪽은 애틀랜타다, 그렇게 좀 보이더라고. 양팀 다 최근 분위기가 애틀랜타가 9승 1패, 클리블랜드가 8승 2패인데 그렇다고 이 경기들이 뭐 오바가 많지도 않아요. 특히 8.5 기준으로 언더가 되게 많았는데 경기가 약간 애매하게 흐르면은 두 팀 다 불펜도 둘 다 서로 좋은 편인데, 이런 클러치 능력 빠따 쪽은 난 애틀랜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애틀승 쪽을 보고 있는데요. 언더오버는 8.5는 애매해. 그냥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를 보는 거는 둘 다 꽤나 실점을 해줄 만한 유형의 투수들인 것 같다. 보통 뭐 이닝은 어느 정도 먹더라고. 그러니까 막 5이닝 3실점? 그 정도 기대할 만한 투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 플렉센 대 애플린. 사실 선발 투수 몇 명을 봤을 때는 애플린이 플렉센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일단 화이트삭스가 플렉센은 아마 대체 선발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선발로도 뛸 수는 있지만은 워낙에 지난 몇 년 동안은 너무 못했었고, 요즘에 좀 그리고 던지는 투구 이닝 같은 거 보면은 긴 이닝을 던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애플린은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좀 안 좋았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 6.1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해주면서 작년의 모습을 슬금슬금 찾아가고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고무적인 건 이 친구가 본인의 최고 장점, 제구력인데 올 시즌 29이닝 동안 볼넷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화이트삭스가 리그 최악의 빠따인데 이 애플린이 화이트삭스 빠따들한테 그렇게 많은 득점 찬스를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애플린이 작년에 제가 뭐 싱커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구사를 하면서 커리어 이제 최상위권 이런 그 땅볼 유도 비율 이런 것들 보이면서 이닝도 많이 먹고 위기 관리 능력도 보이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슬슬 그 모습에 갇혀가는 것 같죠. 그래서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낫다, 이런 것들 보이는데, 다만 하나 아쉬운 거라면은 이 친구도 원정에서 조금 약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밑에 보면은 양팀 다 최근 빠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템파베이는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에서 밤 경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OPS가 급상승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최근 양팀 불펜 같은 경우는 화사하게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결국 화이트삭스도 필승조가 조금 좋아진 거지 다른 불펜들은 그렇게 아주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더구나 어제 화이트삭스는 많은 불펜을 소모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얘기할만 해가지고 저는 템파베이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이게 템파베이는 어제 경기를 안 해가지고 불펜도 다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나는 템파가 가진 불펜들 자산 보면은 지금 이 불펜 순위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보다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딱 그냥 사이즈를 봤을 때는 템파베이가 뭐 마행까지도 괜찮은데, 이 경기가 문제는 템파베이의 1.5마행도 1.58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별로 갈만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배당 같은 거 소소하게 챙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템파베이 승리 가시면 될 것 같고, 언더오버는 나는 플렉스는 털릴 것 같은데 애플리는 안 털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어서 애매하네. 솔직히 말해서 난 템파베이가 좀 폭격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애매하네요. 템파베이 승이나 마행 같은 게 제일 맞지 않을까요? 다음에 텍사스 대 신시내티.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하는 투수들의 대결입니다. 일단 이볼디 저는 좋아하는 투수예요. 근데 올 시즌도 약간 작년만 못하죠. 이볼디도 그 직전 경기 때 5.1이닝 3실점, 그 전 경기 때 6이닝 5실점, 시즌 초반 3경기 동안 되게 잘했는데 최근 2경기는 다소간에 불안불안합니다. 물론 상대한 빠따들이 휴스턴이랑 애틀랜타 상대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볼디가 최근 분위기 썩 좋지는 못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애쉬 크래프트, 저는 여러 차례 이 친구가 가진 툴이 엄청나다, 95.6마일의 커터를 던진다, 이 커터가 95.6마일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래 가치도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커리어 내내 뭐 땅볼 같은 거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작년 6월 30일 전에는 되게 못하다가 방어율이 7.17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줬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올 시즌 초반 기세도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아쉬운 거는 좀 이닝 욕심내다가 쳐맞는 경우가 좀 덜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경기 내용 보면은 최근 3경기 3승이긴 합니다만은 전부 5.2이닝 6실점, 5.2이닝 2실점, 5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실점이 좀 많았어. 승우는 따랐는데 그러니까 실점 자체는 좀 많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갖고 일단 작년 한창 잘할 때의 기세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올 시즌에 뭐 땅볼 유도비율 같은 것들도 아주 좋게는 안 지키는 것 같고, 통상 이제 뭐 홈보다는 원정에 강했다, 낮 경기보다는 밤 경기에 강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애쉬크래프트가 이런 부가 조건, 스플릿 스탯상으로는 괜찮게 찍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빠따가 양팀 다 최근에 안 좋은 편인데, 최근 한 열흘에서 2주간은 많이 OPS가 떨어진 편인데, 그래도 텍사스 쪽이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이렇게 좋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텍사스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볼디가 직전 2경기는 부진했지만 휴스턴이랑 애틀랜타 빠따를 상대를 했다. 신시내티 역시 얘네들도 콜로라도 못지않게 홈이랑 원정빠를 많이 맞는 팀이에요. 얘네가 올 시즌 그 빠따가 홈에서는 2할 3푼, 원정에서는 2할 3리거든요. 이렇게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심해. 그래갖고 원정 신시내티 사실 빠따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빠따는 텍사스 쪽을 더 믿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텍사스 쪽으로 좋게 보고, 그리고 언더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보는 거는 그래도 내가 뭐 좋아하는 투수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건데, 저는 언더 냄새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텍사스의 마행까지도 그려는 보는데, 그만큼 이오발디를 믿는 거라는 생각은 있어. 그리고 요즘에 또 텍사스가 슈보츠 같은 애들, 포스트시즌에 굉장히 잘했던 슈보츠 같은 애들 돌아오면서 다소간에 뭐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것도 맞긴 맞거든요. 텍사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대 양키스, 보시다시피 양팀들 그 선발 투수 이렇게 설명이 되게 짧아요. 그냥 가진 구종만 나열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분석할 가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올 시즌 빠따상으로도 미러키가 좋고, 그냥 이렇게 뭐 빠따 이렇게 바뀌는 컨신 OPS는 미러키가 조금 안 좋아진다. 다만 요즘에 미러키가 원래 불펜이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었어요. 한 20등 정도 그랬었는데 요즘에 많이 회복을 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미러키는 가진 불펜들이 워낙에 이제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라 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올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다만 내일은 미러키가 던질 수 있는 불펜들이 다른 날보다는 조금 제약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물론 가진 불펜들은 괜찮은데 퀸히라든지 페이엠스, 메길, 유리베 이런 친구도 어디 다 던졌고, 뭐 브라이스 윌슨이나 뭐 허드슨, 페게로 뭐 이런 친구 던질 수는 있는데 좀 소모를 많이 했다는 거, 양키스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정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러키 쪽에 승리 바라보고 있는데 선발 투수도 그렇고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 경기예요. 전 개인적으로. 산도발 대 베일리 오버, 양팀 투수 전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못 믿어온 구석을 가진 선수입니다. 사실 난 산도발이 한창 잘할 땐 산도발 꿀도 많이 빨았거든요. 재작년에 방어율 3점대 미만으로 하고 막 잘할 때. 근데 작년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몰아서 맞는 감이 있었습니다. 잘할 땐 잘했는데 몰아서 맞는 감이 좀 있어. 그리고 올 시즌도 출발이 6.75로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고, 직전 경기도 4이닝 7실점으로 많이 부진했었죠. 이게 산도발이 땅볼 유도도 괜찮고, 제가 또 땅볼 유도 스타일들을 좋아해요. 그런 친구들이 이닝도 많이 먹고 위기 관리 넣어서 좋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데, 산도발도 그런 유형이긴 하단 말이야. 근데 요즘 봤을 때는 많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미네소타가 빠따가 많이 살아났어요. 제가 여기 왼쪽 아래도 이렇게 최근 한 열흘에서 2주 사이에 OPS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미네소타가 최근 4경기 동안 4전 전승, 화싹을 전부 다 이렇게 두 자릿수 안타로 패버리면서 다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빠따 분위기도 조금 올라왔고, 물론 상대가 화싹이라는 좀 약팀을 상대한 거긴 하지만은 빠따 분위기도 미네소타가 조금 올라왔고,
베일리 오버 역시 얘가 시즌 출발이 좀 안 좋았거든요. 작년에 이제 막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다 3점대 초중반에 아주 좀 안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 지금 4경기 동안 18이닝 4.91로 안 좋았는데 최근 그래도 3경기 동안 5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첫 경기 이제 켄자한테 1.1이닝 8실점으로 그냥 주구장창 두드러 맞은 이후로는 적당히 이닝 먹어주고 잘 안 맞고 특히 피안타가 되게 적었어. 그 3경기 첫 경기 때 1.1이닝 동안 9피안타를 얻어맞았는데 그 이후 3경기 동안 합해서 8안타밖에 안 맞았어요. 그냥 이런 선수여가지고 원래도 제구 같은 것들은 좋았었고 천사한테 기회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만 베일리 오버도 조금 이제 부연 설명 같은 거 하자면은 매년 보면은 포심이 피안타율이 데뷔 시즌 때 2할 오픈 1리 2022년 2할 오픈 6리 작년 2할 3푼 2리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갑자기 올 시즌 들어서는 이렇게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던 포심이 마이너스 런밸류를 보이고 있고 피안타율이 4할 1푼 4리입니다.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조금 걱정이네. 여기 데뷔 후에 포심 피안타율이 이렇게나 올 시즌에 갑자기 이렇게 좀 늘어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얘도 좀 정타 같은 것들을 제구가 좋기 때문에 낮게 제구해가지고 정타 같은 것들을 많이 피해가는 느낌이 있는데 제구가 안 되면 또 난리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천사가 최근 빠따가 아주 뭐 훌륭한 수준까지도 아니고 불펜 가면 미네소타가 절대적으로 우위이기도 하고 물론 상황상으로 미네소타가 불펜을 많이 써가지고 운용 가능한 부분은 천사가 좀 더 낫기는 한데 저는 그냥 미네소타 승의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보는 건 아무래도 선발 싸움에서 베일리 오버 쪽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다거나 그리고 최근 빠따 분위기 물론 미네소타가 화싹상대로 꿀빤 거긴 하지만은 뭐 작년에도 미네소타 빠따가 나쁘진 않았잖아요. 올 시즌에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거보단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미네소타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시애틀 경기가요. 이게 원래는 컵이었는데 선발 투수가 행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머슨 행콕 같은 경우는 딱히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작년 시즌 막바지 때는 나와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 초반에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뭐 최근 두 경기는 어쨌든 에머슨 행콕이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이런 정도로 잘했다. 보니까 뭐 포심 적당히 던지고 볼넷 많이 안 주고 그냥 제구력이 좋고 뭐 맞춰 잡는 능력 같은 걸 보이는 선수인 것 같아요. 삼진 기술 같은 것들은 그렇게 뭐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그런 선수인데 일단 애리조나보단 시애틀의 최근 분위기가 좋은 편인 것 같아. 물론 뭐 잭갈렌이 훌륭한 투수이긴 합니다만은 잭갈렌이 통산 시애틀이랑 한 경기부터 갖고 5이닝 7실점으로 안 좋았기도 했고 얘도 뭐랄까 그러니까 딱 그런 유형이야. 올 시즌처럼 이렇게 좀 빈집 좀 이렇게 막 확연히 잘 나가는 투수가 없을 때 잭갈렌이나 뭐 코빈 번스 이런 애들이 힘을 내가지고 싸이형에 딱 이렇게 이름을 올려놔야 되는데 잭갈렌도 그러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올 시즌 벌써 27이닝 동안 방어율 3.00 좋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맞아요. 그래갖고 나는 일단 오바 보고 싶어. 오바를 보는 거는 에머슨 행콕이 그렇게 믿을만한 투수가 아닌 만큼 애리조나가 어느 정도는 때려줄 것 같고 애리조나가 그래도 올 시즌 OPS 5등이거든요. 반면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좋다 빠따가 최근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사이 그 기간 동안은 빠따가 좋아졌다 뭐 그런 거여가지고 그냥 저는 일단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근데 또 문제를 좀 하자면은 시애틀이 불펜 방어율이 지금 너무 좋다는 거. 최근에도 불펜을 많이 이렇게 불펜 방어율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경기를 길게 가면은 시애틀 쪽은 볼만도 하다. 하지만 선발 차이도 있는 만큼 저는 그냥 오바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런 건 있죠. 7.5를 기준으로 잡아도 시애틀이 최근 10경기 동안은 언더가 8번이었다. 물론 애리조나 오바가 7번이긴 했지만은 이런 정도 좀 약간 리스크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구장 자체도 시애틀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어가지고 갈랜 경기여갖고 7.5바 함부로 누르긴 힘들긴 한데 일단 그래도 저는 오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갈렌을 아주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필라델피아 경기 말씀드리면은 자 머스그로브가 그래도 최근 한창 안 좋다가 좋아진 모습이 있기는 하네요. 나는 뭐 여러 번 말하지만 머스그로브는 얘가 궤도에 들어서면 정말 잘해. 궤도에 들어선다는 게 특정 이제 한번 잘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구간대로 쭉 잘하거든요. 근데 그 구간 동안 거의 다 이제 퀄리티 스타트 이상급의 피칭을 해줍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샌디에고가 일단 스넬 있었고 스넬은 좀 오락가락은 했지만 어쨌든 스넬 있었고 머스그로브 있었고 그리고 또 마이클 와카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샌디에고에서 이런 선발진 바탕으로 좀 꿀을 빨던 시기가 있었는데 머스그로브가 작년에는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나가리가 됐었었죠. 그런 투수여가지고 일단 나는 궤도에 올라야 될 것 같아. 에런 놀라. 전에 에런 놀라도 이 친구가 좀 홈이랑 원정 격차가 매우 큰 편이에요.
통산 홈이랑 원정에서 방어율이 한 1.0만큼 차이가 나는 만큼 원정에선 놀라를 믿는 게 아닌데, 그래도 최근 이제 한 3경기 정도, 4경기 정도 올 시즌 첫 경기 애틀랜타한테 4.1이닝 7실점으로 난타를 당한 이후에는 그 이후로 5.2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7.1이닝 2실점, 직전 경기 8이닝 2실점 이렇게 올 시즌 진짜 큰 규모의 재계약을 했던 그런 보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엔 에런 놀라가 여전히 제구 같은 건 좋지만은 뭐 피홈런도 리스크가 있었고 방어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필라델피아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 선수로 꼽혔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반등을 못했잖아요. 놀라가 결국 포스트 시즌에서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믿음직스럽다. 근데 어딘가 한 구석 조금 이렇게 좀 의심이 들긴 들어. 그런 편이어갖고 일단 양팀 투수들 다 요즘 모습은 완성형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근데 이건 에런 놀한테 엄밀히 말하면 엇가기는 해요. 최근에 4경기를 연속으로 잘했기 때문에 엇가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정점 아주 상태가 좋은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샌디에고는 최근 빠따 분위기가 비교적 안 좋았고 필라델피아는 매우 좋다. 특히나 하퍼가 아마 둘째 출산인가? 그래갖고 이제 애기도 태어났고 해갖고 팀에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빠따 타선도 보강이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빠따 분위기가 좀 괜찮아진 편인데 하퍼까지 돌아온다. 더구나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시즌 OPS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불펜은 필라델피아가 샌디에고에 비해서 안 좋다고 찍혀 있습니다. 근데 전 여러 번 말했어요. 필라델피아의 불펜이 시즌 전에 시즌 까보기 전에 팬그래프에서 올 시즌 필라델피아 불펜을 전체 1위로 꼽았거든요. 그만큼 딱 겉보기에는 필라델피아 불펜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상 들여다보니 그렇지 못하다. 지금 전체 꼴찌로 나와 있고 최근 한 2주간에도 방어율이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는 근데 여러 차례 필라델피아 불펜 결국에는 올라올 거다. 그리고 샌디에고가 지금 불펜을 많이 소모하기도 했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남은 불펜들, 그러니까 어제 던진 불펜들은 전부 다 못하는 애들이 많이 던졌고 오늘 쓸 수 있는 애들 보면은 상태가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런 점들 보면은 필라델피아 쪽이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근데 여기도요, 이거는 하나 좀 봐야 돼.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에런 놀라는 지금 현재 샌디에고 로스터에 있는 빠따들 그런 애들한테는 49타석 동안 1할 9푼 6리로 굉장히 강했었고 머스그로브도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애들한테 120타석 동안 2할 3푼 5리 둘 다 강한 편이었어요. 이래갖고 사실은 이 경기는 언더를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싶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언더를 보자니 머스그로브 그래도 얘가 이닝 많이 먹어도 실점은 꾸준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에런 놀라 원정 놀라 못 믿는데 이런 의심이 계속 들기는 해. 뭐 저처럼 그냥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언더 찍으시고요. 일단 제가 내놓은 답은 언더기는 합니다. 좀 어딘가 좀 그래. 약간 7.5라는 기준점이 늘 그렇죠. 이게 8.5 정도 줬으면 참 반가울 텐데 7.5여가지고 언더가 조금 무섭네. 자, 카일 해리슨 대 퀸 프리스터. 뭐 이렇게 좀 내용상으로 보면은 포심 같은 거 괜찮다. 근데 구사하는 구종이 얘도 카일 해리슨도 구종이 매우 단순한 편이에요. 패스트볼을 68%가 그냥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서브 피치로 이제 체인지업 구사를 하는데 두 구종 합쳐가지고 거의 뭐 한 88% 이렇게 구사를 하다 보니까 올 시즌에 포심 피한 타율은 2할 1푼 4리밖에 안 돼. 70%나 던지는 구종이니까 그만큼 믿음직스러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서브 구종인 체인지업이요. 피한 타율이 4할입니다. 4할. 그래갖고 어차피 이 새끼는 포심 아니면 체인지업인데 그러다 보니 구종이 좀 이게 좀 단조로워가지고 공략을 좀 당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스탯은 작년만 못하다. 작년에 기대치가 꽤 높았는데 올 시즌에는 매 경기 이제 3실점 정도 해주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방어율도 지금 5.00 꽤나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프리스터가 너무 못하는 투수야. 작년에도 10경기나 뛰었는데 50이닝 동안 방어율 7.74, 50이닝 던졌는데 피안 타율 58개, 피홈런 12개, 삼진은 36개, 볼넷 27개. 그냥 제한급이었었거든요. 50이닝 동안 85개의 출루면은 물론 여기다가 뭐 몸에 맞는 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 WHIP가 거의 한 1.8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매 이닝당 1.8명의 주자를 출루시킨다? 매 이닝이 그냥 지옥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더구나 피홈런도 12개야. 삼진은 2이닝보다 적은 36개. 그러면은 선발 투수로서의 자절이 매우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뭐 올 시즌은 이제 4.1이닝밖에 소화 안 해가지고 그 경기마저도 이제 3피 홈런. 사실상 피츠버그가 프리스터를 땜빵용으로 쓰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해리슨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은 저는 이거는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를 좀 못 믿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샌프란시스코 승 쪽 보고 있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홈에서도 강한 해리슨이다. 그런 분들 믿는 분들은 뭐 샌프란시스코 조금 더 믿으셔도 좋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아쉽긴 하죠.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아주 뭐 피츠버그에 우월한 것도 아닌데
우한 투수 상대로 홈 밤경 이런 경우에는 OPS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또 샌프란시스코 불펜이 피츠버그보다도 안 좋은 상태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사실 마행까지 찍는 거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하네. 어쨌든 피츠버그 최근 10경기 타율 2할도 안 되고 샌프란시스코는 2할 오픈 1이거든요 최근 10경기 동안. 그런 것들 고려를 했을 때는 샌프 쪽이 조금 더 맞는 선택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저는요. 인디애나 대 미러키 경기는요, 이거는 그 미러키의 로스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미들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발목 부상인데 얘가 원래도 부상이 많은 선수고 또 부상 부위가 재발한 것도 있고 해갖고 내일 안 뛸 것 같거든 나는. 미들턴이 이런 앵클 이슈 때문에 발목 이슈 때문에 훈련에 불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금요일 경기에 뛸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쿤보도 못 나오는데 미들턴까지 못 나온다. 자, 이 미들턴은요, 이 친구가 되게 다재다능한 선수잖아요. 슛도 좋고 나름대로 메이킹도 좀 되고 사이즈가 있는 만큼 수비도 괜찮고 이런 선수인데 말 그대로 감초 같은 선수란 말이야. 특히 받는 돈이 많을 만큼 감초 이상의 활약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나오면 일단은 거의 뭐 플러스라고 봐야 돼. 쿤보가 없는 와중에 물론 릴라드의 힘도 힘이지만은 뭐 베벌리 같은 애들이 서브적으로 보완 잘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인디애나가 미러키한테 원정에서 한 경기를 땄잖아요. 첫 경기 때는 진짜 미러키가 인디애나 상대로 준비를 정말 잘해왔다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냥 2차전은 인디애나가 본인들이 잘하는 거 했더니 그냥 밀어붙여갖고 게임을 끝내버렸어. 그만큼 미러키가 좀 맥빠지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규 시즌 맞대결도 그렇고 중요했던 뭐 인시즌 토너먼트 대결이나 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게 맞는 것 같아. 인디애나 상대로 최근 8경기 동안 40득점 가까운 활약을 해줬던 쿤보가 없는 거. 이 쿤보가 올 시즌에 인디애나 상대로 커리어 하이 64득점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쿤보가 없는 미러키인데 안 그래도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인디애나가 미러키한테 질 것 같지가 않다. 미들턴까지 빠진다. 저는 엄청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홈으로 오기도 했고 인디애나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미러키가 또 홈이랑 원정 편차가 되게 큰 팀이잖아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31승 11패, 원정 18승 22패. 원정에서 패배가 더 많았습니다. 홈에서는 득점이 5점 늘어나고 실점도 한 4점가량 줄어드는 이렇게나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큰 팀이다 보니까 이거 인디애나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디애나 역시나 올 시즌 홈에서는 득점이 한 5점가량 좋아지고 실점도 3점가량 줄어들거든요. 딱 미러키가 안 좋아지는 만큼 인디애나는 좋아져. 미들턴의 출전 여부가 중요한데 현재로서 나는 못 나올 가능성이 한 6대4 정도로 높아 보여. 근데 뭐 이 경기가 아침 6시 반 경기여가지고 저희가 뭐 라인업 보고 갈 수도 없고. 자, 이제 댈러스 대 클리퍼스 경기인데 댈러스가 2차전을 잡았습니다. 전 1차전에서는 댈러스가 전반전에 30점밖에 못 넣었었죠. 그럼에도 후반전은 댈러스가 조치를 잘 취했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직전 경기도 보면은 댈러스가 이 게포드나 라이블리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클레버한테 많은 시간을 줬어요. 이건 뭐냐면은 댈러스가 조금 더 스페이싱을 확보를 하고 상대팀 클리퍼스가 이제 인사이드를 잠그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투맨 게임이라든지 뭐 3대3 게임 그런 것들에서 많은 찬스를 가져갔다. 왜냐면은 이 돈치치는요 여러가지 활용이 다 가능해. 얘가 외곽도 있고 플레이메이킹도 훌륭하고 뭐 2대2면 2대2 3대3이면 3대3 동료로 활용하는 능력 전부 다 훌륭한 선수인데 클리퍼스의 수비 방법은 이 돈치치의 롤을 최대한 제한하는 거 그리고 테런스 맨을 붙여가지고 이 POA 디펜더 포인트 오버 어택 디펜더를 붙여가지고 돈치치를 최대한 괴롭히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돈치치가 30점가를 뽑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동료들을 잘 못 살렸단 말이야. 근데 슛거리가 있는 클레버는 3점도 가능한 빅맨이고 수비적으로도 아주 밀린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댈러스가 참 게임 플랜을 잘 짜왔어요. 그러니까 인게임 조정 능력도 나름대로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 할만 하겠죠. 저는 일단 홈으로 또 왔겠다. 나는 댈러스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카와이가 저는 조금 섣부른 복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댈러스는 야투율 42%, 3점슛 42%. 나름대로 3점 잘 들어가고 괜찮은 경기를 했다. 다만 슈팅 기회가 76회밖에 없었다. 이거는 조금 빡세긴 하죠. 댈러스보다는 슈팅 기회 한 10번이나 더 가져갔어요. 근데 클리퍼스는 슛이 너무 안 들어갔다. 슈팅 기회는 비교적 많았으나 야투율이나 3점슛 보면은 너무 안 들어간 게 있거든요. 첫 경기 때는 하든 같은 애들이 매우 터졌던 거에 반면 조지나 카와이 레너드도 그렇게 썩 들여다볼 게 없었고 하든도 부진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그 1차전 때는 어빙이랑 돈치치는 잘했는데 받쳐줄 3옵션이 너무 못했다. 근데 지난번 경기는 PJ 워싱턴이 한 18득점 기록을 해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댈러스 쪽을 좀 좋게 보고요. 그리고 210.5로는 오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경기가 너무 좀 점수가 안 터진 편이었는데 댈러스는 홈에서 그래도 더 많은 공격 기회를 할 것 같고 클리퍼스는 지난번보다는 이거보다 나쁠 수 없는 야투율이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대 미네소타, 저는 좀 여기는 그래도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확연히 좀 보이는 시리즈이기는 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네소타가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정규 시즌에는요 형님들, 올 시즌 정규 시즌에 피닉스가 미네소타를 3번 다 이겼거든요. 지금 플레이오프 들어오니까 2전 2승이야 미네소타가. 물론 홈이라는 것도 있긴 했지만, 근데 피닉스는 미네소타 원정 가서도 이겼었어요. 4월 10일 경기, 4월 15일 경기, 이렇게 막판 순위 싸움. 피닉스가 6시드나 7시드 사이에 있었던 만큼 막판 순위 싸움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2번이나 미네소타를 만났고 다 이겼거든요. 미네소타도 1위 쟁탈전 하는 중이었는데, 피닉스라는 팀은 부커, 빌, 듀란트, 여기다 알렌까지 야투 위주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이런 공략이라든지 3점 슛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미드레인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가진 팀인데, 그런 팀들한테 미네소타가 이제 타운스랑 고베어 이런 투빅 위주의 수비 세팅이 안 맞습니다. 높아봤자 뭐 할 거야? 그냥 외곽에서 원거리에서 던지면 되는데 본인들은 그거 잘하니까. 그런 팀이어가지고 미네소타가 피닉스한테 상성이 좀 안 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화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부커, 빌, 듀란트한테 각각 대인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부커한테는 NAW를, 빌한테는 앤트맨이, 듀란트한테는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상대팀 이런 야투 슈터들을 굉장히 슈팅을 던지는 거 애먹게 하고 있다. 물론 뭐 피닉스가 전술 세팅이 안 좋은 것도 맞아. 개인의 이런 뭐랄까 탤런트 농구를 하는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미네소타가 굉장히 잘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보면은 이렇게 NAW의 출전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 가장 직전 경기도 보면요, 105대 93으로 미네소타가 승리를 했을 때 이날도 타운스의 출전 시간이 23분이고요. 그리고 NAW가 31분을 뛰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 거야. 빌이랑 부커, 듀란트 이런 친구들의 야투를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NAW를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 맥다니엘스, 저는 여러 차례 미네소타라는 팀에 고베어라는 훌륭한 수비수도 있지만은 이 제이든 맥다니엘스 역시 대단한 수비수예요. 보면은 뭐냐면 이게 선즈 플레이어, 선즈 선수들이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수비를 했을 때 이번 시리즈 내내 야투율이 28.6%밖에 안 된다. 주로 듀란트를 맡긴 하지만은 매치업 세팅이 바뀌면 빌이나 뭐 알렌이나 부커를 수비할 때도 있겠죠. 그동안 상대팀 선수들이 야투율이 28.6%밖에 안 된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거는요. 이런 것들 보면은 미네소타가 수비 세팅을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사실 나는 피닉스의 공격 세팅상, 왜냐면 얘네가 변화를 주려고 해도 에릭 고든이 조금 터진다든지 로이스 오닐이 조금 터진다든지 그거 말고는 뭐 없잖아요. 첫 경기 때는 로이스 오닐이 14득점을 했는데 두 번째 경기 때는 빵득점이었었고, 에릭 고든 첫 경기 때 빵득점, 두 번째 경기 때 15득점, 이렇게 둘이 동시에 터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한 번씩 엑스펙터 역할을 하긴 했다. 그래 봤자거든요. 나는 이런 것들 보면은 피닉스가 뭐 이렇게 에릭 고든이라든지 로이스 오닐이 터지는 경기, 알렌이 조금 더 활약해주는 경기, 이럴 때는 꽤나 많은 득점하면서 해줄 때도 있긴 한데, 그냥 지금 미네소타의 수비 로테이션에 잠식을 그야말로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경기는 홈이라서 어느 정도 해주긴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여전히 미네소타를 좋게 보도록 하고요. 미네소타 프렌에다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를 보는 거는 제가 여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홈에서 개선되지 않겠냐. 다만 그래도 결국에 우는 쪽은 미네소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또 시리즈 동안 한 번쯤은 피닉스의 야투가 대표과라는 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미네소타 수비를 보면 또 쉽지도 않아 보이고, 저는 미네프렌의 오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소시지인데, 요즘에 소시지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좋아진 게 있습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 탈락한 이후에 제가 여러 차례 소시지가 이 경기 내용은 되게 좋아서, 시즌 초반에 보면은 소시지 경기 내용이 되게 좋았거든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여러 소시지 선수들이 선발되어 있기도 하고, 소시지가 내용도 나쁘지 않은 축구를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시지가 챔스, 코파델레이, 리그 이런 것들을 싹 다 병행을 했거든요. 특히 코파델레이도 좀 쓸데없이 막 높게 올라갔어. 챔피언스 리그도 16강 가고요. 그러면서 소시지가 굉장히 많은 경기들을 치르면서 시즌 초반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과부하가 오죠. 중간중간에 이제 국대 주간도 많이 치렀었고, 이렇게는 안 좋은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홈이든 원정이든 다 그냥 무너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소시지가 리그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뭐 아주 편한 승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태가 좋아졌다. 일단 이런 말씀은 드릴 법한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 얘기는 뭐 해서 뭐합니까? 지금 일단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딱 1패밖에 없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당했던 1패밖에 없고, 이건 뭐 다른 거보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최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보면 중간에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연장에서 패배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패배라고 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를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소시지가 그래도 조금 낮은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얘네들은 분명한 차이도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냥 이거 큰 욕심은 안 내고, 레알이 원정이기도 하고 그냥 햄무 같은 거 그냥 소소하게 가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프로시노네 대 살레르니타나 강등이 거의 확정적이죠. 그리고 프로시노네도 이렇게 18등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강등을 벗어나기까지 승점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 그 17위 우디네세랑 승점 동률인데 골득실에서 조금 밀리는 편이고, 프로시노네는 어쨌든 오늘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살레르니타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뭐랄까 물귀신 작전 이런 것들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프로시노네는 반드시 탈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뭐 오늘 프로시노네가 좀 한 2골 넣고 이겨 그러면은 당장 엠폴리보다도 골득실에서 우위가 돼요. 그래서 프로시노네는 지금 강등 위기인데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지 강등권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상대가 이렇게 리그 최약체 살레르니타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프로시노네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나 볼로냐라든지 뭐 나폴리, 토리노, 제노아 다 까다로운 상대들한테 그래도 최소 지지는 않았거든요. 반면에 살레 같은 경우는 피렌체, 라치오 다 어려운 상대 만났었고, 볼로냐 이런 팀들한테도 그렇고, 특히 또 레체한테 올 시즌 첫 원정승까지 선물했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살레르니타나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뭐 어쩔 수 없이 프로시노네의 우세를 봐야 될 것 같고, 프로시노네의 우세 속에서 뭐 일반승이라든지 뭐 마헨이나 햄무 이런 것도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승부 가능성보다 저는 프로시노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인 것 같네요.